안녕하세요. 삼원북수 나학극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승강기 기능사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계시겠죠. 우리 승강기 기능사 공부에 앞서서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승강기 기능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하고 2차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60문항, 그 다음에 CBT로 시험이 돼. 이 CBT라는 게 컴퓨터로 치는 건데, 워드 시험 치보신 분은 알 거예요. 컴퓨터로 바로 이렇게 필답을 치는 이런 방식인데, 2016년 4회부터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종이 시험지를 치는 거를 안 하고 이제 모든 기능사 시험이 CBT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해보면 어떻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장 가보시면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걸 설명을 드려요. 시험장에서 한 클릭을 해보세요, 뭐 눌러보세요,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뭐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어차피 컴퓨터를 다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시험장 가고 잠깐 보고 있으면 금방 마스터가 돼. 근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만 한번 이런 CBT 시험 모양을 하고 비슷한 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연습을 잠깐 해보셔가지고 뭐 되면 관계없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연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시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는 우리 객관식 60문항이고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숫자로 따지면은 60문항 중에서 36개죠. 36개, 6개 맞추면 돼.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36개 맞춰가지고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60개를 다 맞춰가지고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나 똑같은 자격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기능사 시험에서 원래 만점이 안 나옵니다. 왜? 시험 내시는 분들도 못 맞추도록 이렇게 문제를 몇 개를 출제를 해. 그 비중이 보통 10%에서 한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80점 가까이만 맞으면 내가 거의 100점하고 맞먹는 거예요. 원래는 다 못 맞추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와, 이 문제 너무 어렵네 그러면 그 문제 그냥 문제하고 답을 외우시고 넘어가셔도 관계없어요. 왜? 원래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거나 풀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 비중이 보통 한 10%에서 20%쯤 되는데 시험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20%에 접근하고 시험 난이도가 쉬울수록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내가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등장하면 그런 문제도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한 5년치 기출문제를 쭉 봤을 때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그냥 맞추라고 내기보다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문제하고 답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혹시나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 봤는데 답이 이거던데 라고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여러분이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 매일 가지고 이걸 내가 알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늘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간단하게 시험 합격하는데 적은 노력에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그리고 시험 붙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은 우리가 이 작업형인데 로프 또는 행거룰라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작년 기준 했을 때 2017년 2017년 우리 2018년이죠. 2018년도나 2017년도를 기준했을 때 시험을 만약에 4번을 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로프가 3번이 나왔고 행거롤라가 1번이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주로 로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도 로프가 나온다고 생각을 먼저 하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행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동영상을 보고도 연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내가 장비가 없더라도 하는 거 유심히 보고 있으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인데 보면 동영상들이 올라와요. 나중에 제가 만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만 보시고 그 순서만 잘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해보시면 돼. 해보시면. 어.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거고, 반면에 이제 전기 제어반 작업 해가지고 우리 전기 판넬을 만드는데 이 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 제어반 작업이 실제로는 실기에서 가장 큰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전기 제어반 작업에 중점을 좀 찍으셔서 공부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목 우리 필기와 실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숙제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필기 시험에서 꼭 숙제할 사항은 첫 번째, 승강기 용어를 이해하기입니다. 승강기 우리가 솔직히 그 공부하는데 나는 시험 공부가 너무 어려워, 나는 시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문제를 읽고 뭘 물어보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뒤쪽에 가면 전기가 나오는데 전기는 더더욱 심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승강기 1과목, 2과목 위주로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가지고 1, 2과목에서 최소한 점수를 좀 많이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용어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가 뭘 묻는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승강기 용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먼저 거칠 거고, 너무 이해를 못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되는 용어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 및 전기 이론을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기.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문제 중심으로. 왜냐하면 아직 승강기 기능사 난이도가 전체 기능사를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난이도가 한 보통 이하입니다. 우리가 보통 난이도가 높아요 하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기 기능사 뭐 이런 애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승강기 기능사나 이제 말 그대로 아직까지 응시하는 사람이 적은 종목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 그 높지 않은 종목들은 나왔던 문제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어차피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정리하기. 이게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시면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험 내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최소 5개년도 기출 문제를 완벽히 정리하기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솔직히 시험 칠 때 5년치 못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험 칠 때는 한 3년치에서 한 4년치 보고도 시험 쳤는데 그래도 6점은 넘겼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기가 뭐예요? 그러면 한 개의 문제를 봤으면 그 문제에서 나온 내용이 A, B, C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A를 봤으면 A를 외우는 게 아니고 A가 시험에 나왔으면 B, C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해서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시험 문제는 A만 계속 내다가 문제 내시는 분들이 너무 같은 것만 많이 내니까 B를 낼 때도 있고 C를 낼 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5개년도 기출 문제만 정리를 하면서 같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실기 시험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행거롤라가 제일 적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행거롤라는 어떻게 보면 5분까지 로프까지 했는데 시험 치러 가보니까 로프 나왔어. 그러면 행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행거까지는 볼 필요 없고 1번부터 4번까지 도면 이야기, 번호 붙이기, 제작 과정 이야기, 검사 및 확인하기 이 과정은 전부 다 전기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가 일단은 우선입니다. 전기 작업이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전기를 버리고 나면 이거 작동이 안 돼 버리면 아무리 뭐 다른 거 잘해도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작업 자체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면을 이해되고, 그 다음에 도면을 번호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번호 붙인 걸 보고 제작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검사 및 확인을 해서 우리가 솔직히 소켓은 그 대부분 시험 배우러 가시면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저도 물론 학원이 있지만
가보면 전부 다 뭘 하냐 그러면 우리가 계전기라 불리는 이 기계를 꽂아요. 그렇죠? 계전기를 꽂아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실제로 계전기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와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기 갔는데 계전기도 연습하려면 사야 안 됩니까? 그런데 계전기를 왜 사? 계전기를 내가 만질 수도 없는데. 대신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제작 과정을 이해했으면 어떤 제작 과정에서 미스가 났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준다면 그 계전기 없어도 충분히 연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학원에 있을 때면서도 학생들한테 그 우리가 계전기를 갖다 이렇게 꼽는 그죠 그런 그 자체를 제가 연습을 안 시켜요. 왜? 계전기 꽂아갖고 테스트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시험장에서도 계전기를 꽂았다는 얘기는 시험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전기 없이 검사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작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해야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로프 작업을 연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행거롤라는 그렇게 많이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만 맞추도록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승강기 기능사 1차 필기시험하고 2차 실기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치러 가보시면 우리가 일단 1차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을 잘 보시고 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하는데 그 접수하는 사이트가 큐넷이에요. 큐넷. 인터넷에 큐넷을 검사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넷 치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은 다 여기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고 근데 접수를 당일날 하려면 또 갑자기 또 힘드니까 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 놓고 사진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진까지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접수 기간에 바로 접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장소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로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시험 치는 아침에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시험장에 가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디 뭐 가면 좋고 어디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CBT라서 시험을 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불합격이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합격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저 실기시험 접수할 준비를 하고 실기시험 날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 접수는 필기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실기는 하루에 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기시험 날짜가 며칠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험 접수하는 첫날 아침부터 들어가시면 제일 뒤쪽에 날짜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늦게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오늘 시험 접수하는데 한 오후쯤에 쓱 들어갔어. 그러면 벌써 뒤에는 다 마감되고 제일 앞에 자리가 남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로프 작업하고 행거롤라는 첫날 나온 작업이 계속 나와요.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첫날 내가 시험 접수를 하신 분은 로프인지 행건지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만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이나 네 번째 날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미 로프인지 행건지 시험은 뭐가 나오는지 알고 시험장에 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첫날이나 둘째 날 치신 분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대강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더 준비를 할지 그 다음에 내 실력에는 어느 정도 맞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날짜가 좀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일단 시험 첫날 오전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